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하드 측의 관점에서 신은탑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용에 제 상상력과 뇌피셜도 살짝 들어가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왜곡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탑에 들어왔다. 이 세계는 바깥의 세계와는 느낌이 다르다. 문명도 없고 정돈되지 않은 야생의 세계다. 나와 12명의 동료들은 내 탑을 통해 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는 시험관이 없었기 때문에 탑에 우리가 오기 전부터 존재한 공방의 선생들과 관리자들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다. 관리자들의 시험은 난이도가 상당했지만 우리들은 각자 무기들을 만들어내거나 공방의 관계자에게 무기를 선물 받으며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없이 강해져 갔다. 탑을 오르던 중 미르치아 루슬렉이나 콰드라도 같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았고 우리는 지옥열차를 타게 됐다. 지옥열차에서는 가디언의 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나를 포함한 동료들은 여기서 대부분 레볼루션을 받았다. 나는 그 이후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직감했고 탑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내 원래 마음이 약간은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이 되기 전 나의 모습을 지옥열차에 남기길 원했다. 다행히 공방의 제자 중 한 명이 나에게 과거를 바라보는 거울을 선물해줬고 나는 매우 기뻐 그 거울에 내 모습을 저장했다. 나는 내 동료들에게도 이 거울 세계를 소개했고 동료 중 몇 명은 나와 같이 거울에 데이터를 저장했다. 후에 나는 이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를 갖게 되었다. 데이터지만 신과 같은 존재 이전의 나의 모습도 존중하니까 언젠간 나의 데이터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다. 나는 탑을 오르며 아를렌 그레이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다른 가주들과 두루두루 친한 그레이스는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탑의 100층에 도달했다. 나와 다른 가주들은 100층의 관리자와 불사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토대로 우리는 일반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다만 무슨 영문인지 헨도는 계약을 못한 듯하다. 그리고 내 운명을 보는 능력은 더 커져만 갔고 이 능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거나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조작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탑을 오르는 것은 좋지만 나는 134층에서 동료들에게 탑을 오르는 것을 멈추기로 선언했다. 134층의 미션을 클리어했지만 135층으로 가는 열쇠를 빼돌려 아슐 에드와르에게 맡겨 13월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 무기들을 가주들끼리 나눠 가지려 했는데 일이 터졌다. 내가 탑에 정복하는 여행을 멈춘 것에 동료들은 찬반이 갈렸던 것이다. 나는 속히 1층부터 134층까지 관리자들과 계약을 맺어 정식적인 탑의 왕이 되었고 아를렌에게 청혼했지만 아를렌은 V와 이미 약혼한 사이라 날 거절했다. 그리고 V와 아를렌은 도망쳤지. 그리고 나에게 반하는 세력을 만들었고 나 또한 분노에 탑을 오르며 모아왔던 나의 세력들과 함께 대항해 싸웠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른 가주들을 설득해야 했다. 나는 다른 가주들을 설득했고 설득당한 가주들은 V와 아를렌 세력에 같이 대항해줬고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좋아했던 아를렌이 V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아를렌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녀의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아니, 반드시 죽여야 했다. 그 후 V가 자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를렌은 돌아오지 않더군. 나는 다른 동료 가주들과 아를렌과 관련된 역사들을 깔끔히 정리하려 했다. 아를렌이 자식을 낳아 기르던 층이었던 43층에는 나를 섬기는 재단을 세우기도 했지. 그 후로 아를렌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 왕이 된 나는 위대한 10가문과 함께 탑의 문명을 전파하고 탑을 발전시켰다. 탑을 오르는 승탑 시대를 만들었고 각 층의 시험 감독관을 배정했고 해동과 상위에 시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는 135층으로 가는 열쇠를 의도적으로 쪼갰다. 앞서 말했듯이 13월 시리즈로 나머지는 적색사만의 반지로 나눠놨다. 나는 내 피가 어떤 여자와도 자식을 만들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런 점을 알고 포비더 구스탕이 자하드 공주 제도를 제안했고 나는 정책화시켰다. 사실 나는 아를렌 그레이스를 아직 잊지 못했지만 대외적으로 왕정 체제를 굳히려면 자하드 공주 제도는 필요악이었다. 첫 번째 자하드 공주였던 자들은 13월의 마력에 휩쓸려 죽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일부러 조종한 일이었다. 마침 첫 번째 자하드 공주 중 한 명과 내가 계약을 했다. 다른 공주가 13월 2채 이상을 시동하면 공주 육체의 빙의에 미쳐버리게 만드는 시기였지. 이런 식으로 유람 자하드가 미쳐버렸고 가람 자하드는 유람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고 들었다. 그때와 동일한 시기에 유라시아 엔 자하드도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다. 엔 자하드의 경우 가주와 가주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재능이 가주들의 견줄 정도로 강했기에 직접 엔 자하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엔 자하드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해줬지. 자하드 공주 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는 아를렌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랭킹 1위를 굳건히 시켰고 자하드 체제에 있어 의심은 없었다. 하지만 두려울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43층에 비선별 인원이 등장한 거다. 바로 엘류. 그리고 관리자가 그자에게 죽고 말았지. 지금은 죽음의 층으로 불리우더군.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던 나는 랭킹 관리국의 논의 끝에 2위로 밀려났다. 랭킹 관리국에 간섭을 할 수 없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들었다. 실제로 나와 동료들은 안 씻기에 들어갔고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또 랭킹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리기도 했지. 그러던 후 얼마 전인가 펜타미넘이 내 궁을 휩쓸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부하들이 도륙당하고 마침 자아드 공주 선발 관련해 왔었다는 유리도 위험할 뻔했지. 나는 탑 밖에서 왔기에 그럴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어쩌면 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했을지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우렉마지노라는 비선배인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탑을 50년 만에 오르고 아리에혼의 시험을 통과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워라익송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세력이 10가문의 한 가문에 필적할 정도로 커졌다는 얘기도 들었지. 퍼그는 두렵지 않으나 워라익송이 우리를 대놓고 적대시하게 움직인다면 피곤할 수 있으니 큰 움직임이 없다면 냅둬야 되겠군. 무엇보다 우렉마지노는 정세에 관심이 없어 보이니 말이야. 그 후 들어온 비선비련원이 있다고 들었다. 2층에서 관리자의 시험을 치렀다지. 하지만 죽었다고 들었다. 비선비련원이 항상 파란만을 몰고 오는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다. 나는 내게 소중한 물건을 어디다 숨기면 가장 안전할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내가 지옥열차의 공방의 도움을 통해 만든 데이터 세계를 떠올렸다. 거기엔 그 당시 누구보다 강한 내가 있으니 열쇠가 있는 나는 내 데이터에게 내 물건을 맡겼었지. 그건 누구 손에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 난 데이터 샤드가 다른 인물들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기억을 조작해놨다. 그리고 내 물건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면 내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해놨지. 언제든지 찾으러 갈 수 있게 말이야. 하지만 숨겨진 층은 관여하기 힘들어 안에서 누군가 균열을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나 또한 접근하기 힘들다. 다행히 누군가 균열을 일으켜 나의 개입을 허용했지. 데이터들이 욕심을 부려 현실 세계로 나오려고 했나 보더군. 신기했던 건 내가 아기 때 죽였던 아를렌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거다. 나는 목을 꺾어 그 자를 죽였지만 그 자 뒤에 있던 무기가 발동되어 공간 이동이 진행되더군. 엘류가 남기고 간 가시의 힘이 신의 능력에 가까운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운명에 장난치는 법을 진작 알게 되었고 내가 뿌려놓은 떡밥인 홍등가의 왕자 중 한 명인 자악난에게 검을 맡겼다. 그 검을 가진 자는 언젠가 내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겠지. 이때 구스탕의 특수 신의 어인 봄을 먹는 가오리가 내 팔찌를 낚아채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3가지 명령을 내려 지옥열차 인원들을 싹 다 잡으라고 명령했지. 선별인원에 관련된 일이지만 확실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군단장을 보냈다. 마스니가 결전병기를 요청하길래 승인해줬지. 명령에 포비더 가문을 적은 이상 전쟁은 시작되었으니 비선별인원은 잡지 못했지만 뜻밖의 소득으로 하진성을 잡았다. 하진성이 이 비선별인원의 스승이기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하진성의 경우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인간이기도 하고 다른 십가주들과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반하는 집단의 수장격 인물이라도 바로 죽일 필요는 없지. 바로 죽였다가 포비더 가문과의 전쟁에 이어 하가문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대적할 수 있는 가문은 거의 없지만 십가주를 적으로 더 돌리는 건 리스크가 크다. 구스탕이 동료들에게 분열을 선포했다고 들었었다. 팔찌를 가져간 순간부터 예정된 일이었지. 아직은 직접 나설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 머지않은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았으니까. 평화와 공존의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전쟁의 시작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케렐람이라 하는 자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자만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나에게 당했지. 야마라는 미물이 오는 것을 대비해 나는 아도리자들을 시켜 5군단을 평화와 공존의 성벽에 보내놨다. 다른 군단장도 좋지만 노포비아가 주는 나를 잘 따르고 이 일에는 묘족을 이끄는 야스라차가 맞겠다 판단했다. 임무에 실패한 칼라바는 맹세에 포박을 했다. 그는 임무에 실패했지만 군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좌천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싸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번 전쟁은 아도리자들을 통해 전쟁의 내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다. 그리고 칼라반의 처우는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아도리자들의 뜻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차기 군단장도 아도리에게 임명권을 위임했었지. 둥지의 부유석 안에는 내 은밀한 컬렉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세상에 공개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비선별인원은 늘 알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냈으니 혹시 또 모르지. 아를렌의 아들이 과연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